자, 메테리얼 적용 및 컬러 적용에 대한 거를 지브러시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툴들을 조금 쓸 거기 때문에 뭐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영상이니까 다시 돌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뭔가 칠하고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게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UV가 이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UV를 그냥 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냥 있을 때 요거를 UV를 피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펴보죠. 일단 어떻게 되는지. 자, UV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UV 마스터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시메트리도 꺼볼게요. 그리고 여기 얼랩이라고 있어요. 얼랩을 누르면 막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얼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떴을 때 얼랩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툴에서 밑에 쪽에 UV 맵에서 모프 UV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펴졌다고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제대로 펴진 걸까요? 어떻게 왜곡 없이 제대로 펴진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여기다가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이미지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 적용은 뭐라고 해요? 텍스처라고 하죠. 텍스처 맵이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클릭해서 텍스처 맵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브러시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맵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커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거. 요거 이렇게 딱 넣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막 쪼그라들면서 글자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글자가 막 찌그러지면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텍스처에다가 이미지를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게 될 것이죠.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UV 어떻게 펴요? 이거로는 못 피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형의 UV를 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반절만 따로 나눠 가지고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셀렉트 라쏘를 쓸 거예요. 셀렉트 라쏘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한 줄만 딱 빼줍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반대쪽도 한 줄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엣지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 상태로,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야 셀렉트 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이거 클릭해서 요거 왔다 갔다. 이거 원래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썼으니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퀵픽이라. 자,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lt를 딱 누르면 빨간색이 되면서 여기가 딱 빠지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조금 빠지고 이런 데 있는데 요거 다시 빼고 더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컨트롤 W를 누를게요. 그럼 색깔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바깥쪽을 드래그하면 반전되고 클릭하면 다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조금 찌글찌글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닌데 이거 빼는 것도 그냥 다 말해줄까? 잠깐만. 자,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엣지가 아니라 폴리를 클릭하면 여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 버텍스만 걸치도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텍스 점이죠, Alt를 눌러줍니다. 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빼고 싶다. 그럼 좀 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Alt 누르면서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여기까지 빼면 요렇게 빠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다 뺀 거죠. 자,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W,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반전됐죠? 그럼 여기랑 여기는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죠? 자, 여기 폴리 그룹에서 라인을 빼보면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W.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어때요? 여기를 빼야 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똑같이 드래그 하다가 알트. 여기랑 여기랑 여기까지 빠졌죠. 자, 돌려서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깔끔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반전해서 여기만 남았죠. 여기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W. 자, 그럼 이렇게 딱 나뉘었죠. 이쁘게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UV를 나누기 위한 이런 로우 폴리의 정렬을 할 수 있어요. 폴리그룹을 활용해서. 자, G 플러그인으로 가서 우리가 폴리그룹을 기껏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폴리그룹 쓰겠다 해야죠. 안 쓰면 아까처럼 그대로 펴줘요. 그러니까 폴리그룹 씁니다. 자, 시메트리를 누르면 우리가 여기서 X 누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기준으로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폴리그룹 기껏 나눠놨잖아요. 이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G 플러그인 와서 얼랩을 합니다. 다시 쭉 얼랩을 해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이거 여러 개 동시에 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작업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모프 UV를 딱 눌러봐요.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근데 이걸 딱 끄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막 모이기는 하는데, 근데 어때요? 글자가 찌그러지는 일은 없죠.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잘려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말고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자, 텍스처는 일단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폴리 페인트라는 부분입니다. 폴리 페인트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요거를 빼볼게요. G 애드를 빼볼게요.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G 애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컬핑을 더하기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이 쓰던 거 뭐 있어요? 브러쉬 댐 스탠다드 있죠. 어딨니? D 누르면 빨리 찾을 수 있지. 자, 이렇게 댐 스탠다드가 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G sub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긁어볼까요? 자, 이렇게 긁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 자, 그러면 G sub 말고 G add 하면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댐 스탠다드도 G add로 돼 있으면 튀어나온 툴이에요. 근데 얘는 왜 평소에 항상 들어가던 거예요? G sub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뭔지 아시겠죠? 나오기, 들어가기. 간단하죠? 자, 그럼 이 설명은 끝났고, 이걸 끄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 A 페인트 위드 알파라고 돼 있는데, 알파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거 적용하냐 안 하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되도록 해 놓으면 되고, 어차피 우리 브러쉬 T 모양을 결정할 때 알파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RGB를 켜볼게요. 이제 RGB만 키고 드래그 하면은 잠깐만요. 스탠다드로 놓고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브러쉬는 막 제가 스탠다드를 원래 빼놓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G브러쉬 가르칠 때 스탠다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탠다드를 제가 평소에 메테리얼 채색 아니면 컬러 채색할 때 써서 그래요. 원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RGB를 클릭하고, 그리고 우리가 컬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거를 플랫 컬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폴리를 꺼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색깔을 바꾸면 이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야, 컬러 칠하려고 했는데 색깔이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채색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색을 할 때는 RGB를 선택해 놓고 컬러 가서 필 오브젝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컬러라이즈 꺼졌죠? 자, 컬러 가서 다시 해볼게요. 컬러에서 뭘 한다? 필 오브젝트를 클릭한다.
컬러라이저 켜졌죠. 무슨 얘기냐면은 채색 온 되는 거예요. 채색 모드가. 그래서 요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하면 이 칠해집니다. 근데 지금 칠해지는 게 느낌이 어때요? 좀 많이 찌글찌글하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칠할 때 기준이 뭘로 칠해지게 되냐면 요 모는 하나에 컬러 한 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게 폴리 페인트예요. 폴리가 무슨 뜻이에요? 폴리곤 할 때 그 폴리 아니잖아요. 맞잖아. 그거 폴리가 면이죠. 면 채색. 그래서 면당 채색이 1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여기 지오메트리 보면은 뭐 있어요? 디바이드 있죠.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면을 잔뜩 눌려놓으면 채색이 더 잘 될 것이다. 어디 갔냐? 이게 다 꺼졌네. 폴리페인트, UV맵, 텍스처 이렇게 해두고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 고르고 이렇게 칠이 가능하다. 부드럽게 잘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메테리얼에 대한 거를 말해볼게요. 채색은 간단하죠. 그리고 채색할 때 이제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저 스포이드 어디 있어요? 스포이드는 단축키가 C입니다. 이렇게 이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 지우고 싶다. 지우개 어디 있어요? 지우개 없어요. 옆에 색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야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죠? 여기 찍고 더 어두운 색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옛날에는 지브러시가 필압이 안 됐는데 지금 필압 되니까 되게 재밌네. 별로네요, 느낌이. 나쁘지 않네. 장난 그만하고 빨리 해야지. 자, 이게 색 채우기, 칠하기 뭐 이런 거 다 됐죠. 근데 요거를 왜 말해준 거냐면은 이게 그냥 지브러시에서만 쓰고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가보면 이거 텍스처 맵이죠. 여기서 뉴 프롬 폴리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뭔가 저거를 했어요.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UV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브러시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면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지브러시에서 칠해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롬 폴리페인트를 하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죠. 그 위 텍스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론 텍스처 해줍니다. 그럼 여기로 와요. 얘를 클릭하고 익스포트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미지로 뽑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캐릭터 얼굴 그 스컬핑 하는 거 예시 보여줄 때 그 텍스처 이거 스포트라이트 써가지고, 여기는 스포트라이트 써가지고 여기다가 얼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웠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나게. 여기에서 이제 온 딱 눌러주면은 추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크기 조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서 브러쉬, 자 Z 누르면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이렇게 텍스처 온 끄고 샤샤샤샤 하면은 이렇게 칠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Shift Z 누르면 꺼지고, Shift Z 누르면 이거 다시 나오고, Z 누르면 모드로 돌아오고, 이렇게.
자, Shift Z 빼고. 그럼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폴리페인트가 된 거죠. 폴리페인트가 된 거는 어떻게 된다? 텍스처가 된다. 자, 뉴 프롬 폴리페인트. 이렇게 다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지를 지브러시에서 어떻게든, 폴리곤에 넣었다. 그거는 텍스처가 될 수 있다. 텍스처가 된 거는 지브러시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지브러시에 폴리페인트 된 거는 다시 텍스처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가능.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이제 텍스처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자, 일단 이거를 비워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컬러라이즈를 다 지우려면은 여기에서 필 그리고 필 오브젝트 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여기 RGB만 봤었는데 RGB 말고 옆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매테리얼 채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매테리얼 채널은 뭐 하는 거냐면은 매테리얼 채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RGB랑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 오브젝트라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면은 매테리얼을 바꿨을 때 바뀌지 않아요. 왜? 매테리얼 고정입니다. 저게 필 오브젝트에서 매테리얼을 칠하면 매테리얼이 고정된다. 우리가 여기만 매테리얼 다른 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M 돼 있는 상태에서 매테리얼 고르고 칠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칠했을 때 요거 느낌이 어때요? 폴리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되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는 매테리얼을 따로 쓸 때 오브젝트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그 섭툴이나 뭐 이런 데다가, 자, 이 섭툴 안에 이렇게 요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때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폴리곤 안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게 쓰인다. 이 면수 겁나 늘려야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의미도 크게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매테리얼을 고를 수가 없어요. 위에 건 되는데 난 이거 말고 그냥 내가 매테리얼 골라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이거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플랫 컬러를 선택하고, 플랫 컬러를 매테리얼 채널일 때, 브러쉬가 매테리얼 채널일 때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를 한번 해준다. 그럼 그냥 허옇게 된 거지 뭐 없잖아요. 아닙니다. 요거를 다른 걸로 골라주면 얘도 바뀌어요. 아까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죠.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 채널의 속성을 제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칠하고 뭐 하는 거를 봤는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좀 지브러시에서 채색하는 거에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브러시가 컬러 레이어를 다룰 때 좀 쉽지 않아요. 있긴 있거든요, 여기 레이어가. 근데 이게 아니 모르겠다. 한번 해보죠. 옛날이랑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해가지고 여기서 뉴 하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자, RGB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제 RGB에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녹화를 끕니다. 그리고 끄면 이렇게 꺼지죠. 키면 이렇게 켜지죠. 그리고 투명도 조절할 수 있고,
되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알 건데 여기서 멀티 쓸 수 있어요? 멀티, 스크린, 뭐 오버레이 이런 거 쓸 수 없죠. 이건 그냥 레이어예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돼요, 얘는 심지어. 근데 그게 왜 무슨 상관이야? 그 그림은 그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림 많이 그려본 적 없는 분들인 거죠. 그림 그릴 때 마스크 없고 합성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림 그릴 때. 왜냐면 뭐 복잡한 문양 이런 거 나올 때 다 나가 떨어져요. 그냥 복사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 이거 편집이 안 되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채색하고 뭐 이런 거는 맨날 괴물밖에 안 해요. 튜토리얼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채색을 할 거면 시네마 4D나 하다못해 필압이 안 되더라도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훨씬 나아요. 걔는 편집이 되잖아요. 합성도 되고 훨씬 나아요.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채색을 할 수 있지만 채색 튜토리얼이 많이 없는 이유를 요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